뭐 세미나라고 해서 특별하게 제가 대단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무슨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오늘 여기 올려 놓은 주제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들에 제 개인적인 그냥 일종의 소망을 좀 담아서 제가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아까 전현배 교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현배 교수님과 같은 라인에서 그 정도 톤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저는 이 주제, 그러니까 적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적폐라는 것이 과연 어떤 종류들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게 왜 생겼나? 왜 사라지지 않지? 라고 좀 짚은 다음에 그것을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좀 해석하고 그것의 대안을 좀 제시를 할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법을 다시 쓰자. 사실 여기다 제가 제목을 적어놨는데 이제 제목을 따로 적어주지 않으셔서 낡은 집 버리고 새 집 짓자. 필요하다면 새 집을 낡은 집 옆에 지어놓은 다음에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이동하자. 이 정도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적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사람들의 몸으로 생각하면 저는 대사부속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개발하고 나면 쓰레기 남고요. 그건 영원히 뭐 잘 아시겠지만 핵폐기잖아요. 저는 적폐가 체육계 또는 스포츠,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있는 적폐가 대사부속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내지는 우리가 그것을 치우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치워지지 않는 것. 인간의 몸은 대사부산물이 있으면 그것을 치유하고 정하고 순화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다행이었을 것을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고 지금 현재 법과 체제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폐라는 게 정의를 따지면 오래된 나쁜 습관, 오래된 버려야 할 것들, 뭐 이 정도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 적폐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특히 체육계에서는요,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그러하지만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아시죠? 10년 전? 더 있습니다. 20년 전? 예, 30년 전이 있고 40년 전도 있었습니다. 그럼 40년 전부터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 왜 지금까지 아직도 적폐라는 이름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 자체는 이 적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적폐는 해결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일단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비리, 뭐 다 아시겠지만 입시비리 안 되죠. 근데 왜 하겠습니까? 당연히 입시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체육을 이용해서라도, 운동선수를 이용해서라도, 특기자를 이용해서라도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이죠. 승부조작 왜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체육계 또는 스포츠계 적폐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을 것이고, 지금까지 덮어놨고 이제 조금씩 들춰내서 처리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의 현재의 시스템과 체계에서는 그것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도 적폐 또는 그 이외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그것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했었죠.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도 많이 내고요.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그 개인도 문제지만 이 사회적 시스템이 더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란 무엇이냐? 결국 저는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1972년에 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딱 3개로 정의됩니다. 그 목적이 첫 번째 체력 증진, 두 번째로 여가선용, 세 번째로 국기선용. 사실은 1962년에 처음 국민체육진흥법을 만들었을 때는 체력 증진과 여가선용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82년 전두환 정부 시절에 우리가 올림픽을 하니까 국기선양도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세 번째 국기선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 개의 목적은 지금까지도 지배적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지배적이냐 하면 고스란히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들어가 있고 대한체육회의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목적은 체력 향상, 여가 선영, 구기 선양. 자, 서울시 체육회에 들어가면 이것도 똑같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체육회는 모두 다 이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설정해서 바라보면 대한민국의 체육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여담으로 대한체육회의 정관에는 조선체육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물론 국민체육진흥법, 대한체육회 정관 모두 들여다봐도 인권이라는 단어 없고요. 평화라는 단어 없고요. 그리고 배분 없고요. 균등 없고요. 차별금지 이거 그렇게 많지 않고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적을 설명하는 것은 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 내용들이 없는 이유는 당연히 그 법이 상위법인 국민, 체육, 진흥 이 세 단어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왜 사실 저는 이러한 프레임 내에서, 이러한 구조 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해석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적폐를 해소하거나 그것의 적폐를 수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앞으로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제정해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체육의 정의 내지는 목적 또는 그 가치를 지금보다는 더욱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체력 증진, 여가 선영, 구기 선양 이것을 우리 체육의 목적이나 가치로서 버릴 이유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의 체육의 가치와 목적과 방법론을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 어떤 가치들이 필요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자료집에 전부 다 내렸고요. 특히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지배하는 구도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국가가 지배하고 국민은 따라오는. 그렇죠. 당연히 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쓰여있죠. 그러나 저는 앞으로 스포츠 기본법의 기본적인 골자는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주행이란 내가 좋아서 내가 하는 것, 내가 하기 싫으면 말아도 될 것, 내가 체력이 떨어져도 상관없는 것, 내가 구기선양해도 구기선양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내가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것, 내가 여가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는 아까 저 방금 전에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이제 프로 선수들 얘기했고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들 얘기했지만요. 저는 스포츠가 기본권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저는 스포츠가 목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목적은 당연히 수단을 동반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가 또는 체육이 또는 체육인이 저는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체육인이 또는 체육선수, 운동선수가 저는 자기 나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직업의 자유의 선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법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또는 시민들의 기본 권리이자 최상으로 올라가면 직업 선택 또는 프로 또는 사회적 도구로서 이용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두 가지만 또 비판을 할 게 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으실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재택 교수 당신이 얘기하는 기본법에서 만약에 기본법을 만들게 되면 달라질 게 무엇일까? 저는 아마도 이런 걸 생각해요. 체육 특기자?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병역특례법? 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는 전국체육대회?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올림픽? 글쎄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다 해체하자는 거냐?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 많은 스포츠의 방식들과 목적들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다만 국가가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체육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그리고 지금 현재 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부까지 내려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틀은 IOC의 틀이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그 틀에서 저는 조금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림픽은 올림픽 수준에서 저는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는 C0 룰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시적 찬성? 이 정도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C0는 굉장히 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학생들과 격리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못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너 공부 안 하면 안 돼. 너 공부하지 않으면 먹고 못 살아.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죠. 저는 그건 체육계가 또는 대한체육회가 굉장히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 운동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운동만 하면 너 먹고 못 살아.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C0 룰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지금 한시적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대학 총장협의회도 그렇게 탐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스포츠가 활성화되는 것이 체육계에 얼마나 중요한 버팀목인지는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몰입된 그런 방식의 창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적폐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 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저는 유발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잠에서 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틀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저는 만만치 않다. 잡을 수는 있되 영원히 그것을 잡으러 쫓아다녀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 아예 새로 가자. 그리고 그것이 허용되게 만들자. 대신 걸리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적폐를 청산하는 또는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새로운 스포츠 기본법을 만들게 되면 적폐는 생기지 않을까? 아마도 생길 겁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생깁니다. 분명히 문제는 생기죠. 단 하나, 지금의 적폐와 앞으로 스포츠 기본법을 만들었을 때의 적폐의 차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디서 다르냐면 지금까지는 예전에 가치에 의존했던 적폐라면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면 과거의 얽매인 적폐일 것이고요. 앞으로 새로운 기본법을 만들게 되면 최소한의 적폐를 양산하도록 만들겠지만 최소의 적폐가 발생하도록 만들겠지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서 또 펼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의 적폐는 구시대의 오래된 이야기거리에서 남겨진 할 수 없는 것들 정도를 규정하고 앞으로는 여기에 얽매여서 이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쪽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스포츠 기본법에서 또한 저는 약간의 다른 얘기로요.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뭐 적폐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 텐데요. 저는 아까 우리 정 선생님도 체육회 위상이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 전 그거와 연동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이름이 좀 바뀌었죠. 한국 스포츠 정책과학원 굉장히 거북하네요. 저는 여하튼 그것이 이름을 떠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스포츠를 연구하는 기관이 독립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문체부에서 독립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문체부 내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전체가 나오는 그러한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이거 뭐 문제가 약간 좀 해결된 것 같긴 하지만 또 써먹어야 되네. 제가 미래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25,000호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어디서 보니까 4만 호입니다. 4만 호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근데 거기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학교밖에 없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법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체부에 관할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시겠죠? 국토부에서 이건 관장하는 것이겠죠? 아까도 시설 말씀하셨고 재원 말씀하셨고 뭐 학교 체육 말씀하셨는데 학교 체육 네 맞고요. 여성부 가족부 맞고요. 보건복지부 맞고요. 국토부 맞고요. 저 환경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체육이 저는 해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떠나야죠. 대통령 직속이 됐든 아니면 국무총리 직속이 됐든 독립적인 스포츠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떠날 수 없고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몸이 존재하고 그 몸의 자유를 확보해주고 권리를 확보해주고 그 기능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스포츠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와 체육이라는 도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사회에서 안착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스포츠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결국 하나하나 개인들,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사시는 모든 개인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그것은 결국 그 시민이 결정하고 해 나갈 것들이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자율주행을 하게끔 내버려 두시고 그것을 스포츠 기본법에서 보장해주고 스포츠 기본법을 연구하고 스포츠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다른 기관에서 연구를 독립적으로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적폐를 해소하는 방식의 하나로 구상하고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